안녕하십니까. 뮤즈알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분은 김효지 턴키 글로벌의 대표님이신데요. 2014년에 우리 부동산 조지아 한인 부동산협회 회장을 하셨고요. 한 20년 경력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 부동산 중개인이십니다. 브로커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빌더들, 건축업자들하고 직접 계약을 하셔서 서브디비전 전체를 그냥 다 맡아서 하시는,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이력서 보니까 그거를 무려 한 7, 8번을 그렇게 이미 하셨더라고요. 경험이 많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효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이렇게 과하게 설명드린 건 아니죠?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조지아가 좀 핫해요. 그쵸. 미국 내에서도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네. 이주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조지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럴까요? 홍 기자님께서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살기가 좋죠. 맞아요. 네, 공기 살기가 좋고 좋죠. 물 좋고. 네. 네.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사실 유입 인구가 여기 조지아에 급격하게 이제 늘어난 거가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네. 살기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네. 예, 그리고 온도 자체도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한국으로 얘기하면 부산 정도의 날씨를 유지하고 있고 딱입니다. 예, 그다음에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네. 소나무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조지아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넘버 원 스테이트 포 비즈니스. 오, 7년 연속이에요. 네, 7년 맞아요. 연속. 네.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자, 비즈니스 하기에 가장 좋은 주로 7년 연속으로 선정이 됐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무엇을 연결해야 되냐면은 일자리 창출이죠. 그렇죠. 예, 네. 일자리가 많으면 또 그만큼 더 살기가 좋아지는 거고 네, 네. 비즈니스 하기에 가장 좋은 스테이트다. 그러면 왜 비즈니스 하기에 가장 좋은 스테이트라고 네. 얘기를 하느냐라고 네. 또 질문을 하시겠죠. 네. 자, 왜 그런가요? 질문할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세금이 굉장히 싸다. 세금이 싸다. 네. 그러니까 로우 맞아요, 텍스 맞아요.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네. 낮은 법인세. 법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분들이 네. 또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몰리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만큼 혜택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9년 연속 하이 크레딧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이 크레딧 스테이션. 네. 미국에서는 이제 크레딧을 얘기를 할 때 네. 개인 크레딧을 좀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스테이트 자체도 네. 스테이트 자체의 어떤 크레딧이 이제 설정이 되나 봐요. 근데 조지아 스테이트가 하이 크레딧 스테이트로 선정이 되었는데 와. 9년 연속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고 네. 많아지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캐시플로우가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타는 참 살기가 좋아. 네. 일자리도 많고 네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기에도 이제 텍스, 이제 세금이 낮으니까는 네. 이제 비즈니스 하기도 좋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네.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게 의식주인데 그렇죠. 유별나게 주택, 부동산 가격이 이 그렇죠. 에버러지 가격보다 또 네. 싼 지역이더라. 싸죠, 여기는 부동산. 그렇다고 해서 아틀란타, 조지아가 네. 시골은 또 아니잖아요. 여기 시골 아니죠? 핵심 도시잖아요. 그럼요. 예, 미국 동남부 지역의 핵심 도시인데 핵심이죠. 네. 아직 부동산, 특히 음. 레지덴셜을 얘기하죠. 주택 가격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아직은 에버리지보다 네. 좀 저렴한 쪽에 있다.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수입은 좋아지는데 나가는 비용이 또 그만큼 저렴하니까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리빙 코스트가 작은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조지아 스테이트를 얘기를 할 때 네. 퀄리티 있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많이들 여기 미국에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많이 전달이 됨으로써 네. 사실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는 한국에 계신 우리 한국 분들께서 네.
아틀란타 조지아를 너무 많이 알고 계시더라 맞아요. 하는 걸 느꼈어요. 옛날에는 미국 그러면 LA 아니면 뉴욕이었는데 네, 맞아요. 요즘은 아틀란타 얘기가 좀 나와요. 네, 맞아요. 네. 네. 예전에는 여기 전통적으로 이제 뭐 대한항공 40년 됐고 네. SKC가 또 여기 조지아에 들어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별로 한국 기업 들어오는 게 없었는데 네. 근래에는 한국 기업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일단은 뭐 네. 기아자동차가 들어와 있고 네.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 네. SK이노베이션이 여기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SK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네. 우리가 촬영하는 이 장소에서 네. 가까워요. 예, 가깝죠. 네, 여기서 커머스 가까워요. 조지아니까 네. 운전해서 한 30분 정도의 거리고. 맞습니다. 네. 우리가 기아 자동차의 조지아 진출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한 바와 같이 네. SK 배터리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네. 2006년도에 이제 공장 설립이 시작돼서 네. 완공이 거의 2009년도에 9년. 이제 끝났지만 네. 그 공장 하나로 인해서 조지아의 일자리 창출이 거의 2만 여 맞아요. 명의 일자리 창출이 고용됐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주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그러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뭐 땅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낮은 법인세, 심지어는 이제 웨스트 포인트에 가서 보시면은 기아에 관계되는 이름으로 해서 길까지 기아 블루버더라고 있죠. 네, 맞아요. 길까지 그냥 뭐 이렇게 네. 만들어 줄 정도의 그러한 지원을 해왔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다시피 SK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제 기아 자동차의 전례처럼 현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장을 설립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예상하는 일자리 창출이 2,000여 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 기아 자동차의 전례처럼 아마 수많은 또 일자리 창출로 통해서 연결되겠죠. 그렇죠. 네. 지역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죠. 기아 자동차가 공장 자체에는 그 고용 인력이 한 3,5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뭐 협력 업체들이 생기면서 맞습니다. 주변에 한 2만 명 고용 효과가 생긴 건데 네.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2,000명 공장 근로자라고 하는데 네. 이미 벌써 그 협력 업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더라고요. 벌써 맞아요. 하나씩. 그러면은 거기도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거기 벌써 이제 하숙집 하겠다고. 네. 지금 벌써 올라가게 계신 네. 분들이 계세요. 네. 네. 맞습니다. 거기도 이제 임대주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저희도 지금 12월 달에 좀 바빴던 게 거기 SK 배터리에 관계되는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되는 협력 업체분들, 그런 이제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찾아주느라고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네. 돈 있으면 거기다 집 좀 사가지고 이렇게 렌트 좀 내주면 돈이 좀. 그렇죠. 거기도 가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땅을 네. 많이 밀어놨죠, 이미. 그리고 많은 이제 그런 서브 디비전들이 지금 이제 짓고 있는 중이고. 벌써 시작됐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조지아주가 우리가 핫한 거는 알겠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조지아에 집을 사고 싶다. 네. 보통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데 집 사는 거랑 조지아에다 집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좀 있나요? 네. 기본적인 절차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네. 한국에 계시는 저희 고객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보면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주를 근거로 한 주택 구입 절차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주마다 주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거래법이나 부동산 거래 절차가 주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좀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이거를 상세하게 가려고 하면은, 또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제가 좀 간추려서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아, 2006년 이후로 그 해외 투자 그 자유화가 되면서 네. 해외 투자 금액 한도가 이제 많이 완화됨으로써 현재는 한도 금액 자체가 없어요. 오. 네, 그래서 언리밋으로 해서 와. 해외 투자가 이제 자유화가 됐는데 네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곳이 사실은 또 미국이란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2006년, 7년 이제 핫했을 때도 이제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알고 계셨던 정부가 캘리포니아나 뉴욕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내에서 이제 타주에 계시는 그 미국 분들, 한국 분들이 아틀란타로 이제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네. 사실은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고객분들, 또 한국 분들에게 아틀란타가 많이 알려져 있더라는 맞습니다. 것을 실질적으로 네. 경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기뻤고, 네. 이제는 아틀란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구나. 네. 이제 세계가 아틀란타로 오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죠.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이제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해온 내용을 들으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러이러한 것 차이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러한 생소함이 네. 또 그들에게는 약간의 믿음이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인가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분명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조지아에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네. 이거 얘기가 다른데? 네. 이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못 믿겠죠, 그러면.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미국 부동산 투자 절차에 있어서 네네. 미국 조지아 부동산 구입 절차에 대해서 네. 제가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제 네. 귀를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미국 조지아에 대해서 부동산 구입을 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냥 미국 부동산이 아니고 미국 조지아.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캘리포니아는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이고요. 뉴욕은 미국 뉴욕 부동산 구입 절차고요. 조지아는 조지아만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귀 쫑긋 세우시고 자, 들어볼까요? 자, 미국 조지아 부동산 구입 절차.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물건을 선택을 이제 하셨다면은 네. 그 다음 절차가 뭐냐면은 이제 오프를 하죠. 바이어가 셀러한테 이제 오프를 하게 되는데 네. 제가 여기서는 호칭을 그냥 바이어 셀러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매도인, 매수인 이제 그런 어려워요. 걸로 하지 네. 않고 네. 바이어하고 셀러라고 통일을 할게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바이어가 셀러한테 이제 오퍼를 낼 때는 네. 이제 그 계약에 관한 모든 조건을 오퍼를 할 당시에 다 집어넣어서 오퍼를 쓰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컨트랙에 들어가는 모든 이제 조건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가격. 그다음에 네. 이제 클로징 언제 할 것인지. 네. 클로징 데이. 네. 내가 계약금을 얼마를 이제 걸 것인지. 네. 네. 그다음에 클로징은 어디서 집행을 할 것인지. 네. 그러니까 클로징 변호사 인포메이션이 또 들어가 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듀 딜리전스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듀 딜리전스. 네. 듀 딜리전스 기간이라는 것은 네.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네. 바이어가 그 집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실사를 하는 네.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 그런 듀 딜리전스 기간이 또 이미 선정돼서 오퍼가 들어가 줘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잔금을 치를 때 네. 내가 갖고 있는 자본, 즉 현금으로 셀러한테 지불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내가 융자를 받아서 지불을 할 것인지가 명시가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외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원하는 거를 또 서술해서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셀러가 그 부분들을 보고 이제 내용이 체결이 되면 네. 그때 우리가 컨트랙이 바인딩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아. 네.
컨트랙이 체결됐다. 컨트랙하기 위해서 이 집 사는 사람이 제시하는 자료들이 적지가 않네요. 정해야 되는 게 네.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계약서를 실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네. 고러고러한 내용이 이미 오프를 쓸 때 명시가 돼서 셀러한테 들어가면 셀러가 그걸 보고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쌍방간에 맞춰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에는 체결된 날짜가 이 계약 바인딩 데이트.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날짜를 저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된다는 예, 거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바인딩 어그리먼트 데이시라 그래가지고, 네. 컨트랙 체결 날짜를 네. 이제 계약서에 적게끔 되어 있어요. 네네. 자, 그러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셀러와 바이어는 쌍방 간에 그 합의를 한 내용을 지키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항상 타임 이즈 오브 더 에센스라 그래서 네. 타임 리밋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바이어는 그 일정 기간 안에 바이어가 해야 될 의무를 해서 이제 셀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네. 또 셀러는 셀러대로 해야 되는 것을 이행을 해서 네. 우리가 이제 클로징까지 간다는 것인데요. 네네. 그래서 항상 그 바인딩 어그리먼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움직이게 돼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컨트랙이 이제 체결이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계약금부터 보내야죠. 그렇죠. 이제 바이어가 이제 계약금을 이제 걸고 가죠. 네. 보통은 그 계약금은 이제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이제 들어가서 네. 클로징 할 때까지 그거는 셀러의 돈도 바이어 돈도 아닌 아하. 하나의 프로미스를 이제 하는 네. 그러한 그 돈으로서 일단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죠. 네. 에스크로 어카운트로 보낸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럼 통장 번호를 이제 보내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통장 번호가 이게 에스크로 어카운트인지 그냥 일반 개인 구자 번호인지 그 구분할 수가 있나요? 네, 구분할 수가 있죠. 예. 자, 보통 그 미국 내에서는 이제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집어넣을 때 보통 이제 미국에서 주로 쓰는 이제 퍼스널 책, 네. 뭐 또는 컴퍼니일 경우 컴퍼니 책으로 해서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일반적인 여기서의 통례이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 특히 이제 외국인으로 우리는 간주를 하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 돈이 정말 안전하게 내가 클로징 될 때까지 그대로 있는가,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궁금하죠. 해보시는데, 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클로징 하는 변호사의 에스크로 어카운트로 이제 송금을 하게끔 하죠. 네. 와이어 프로드가 네. 요즘에는 너무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심각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게 된 네. 그러한 와이어 인스트럭션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바이어한테 보내드리죠. 예, 예전에는 이메일로도 많이 했고요. 근데 네. 요즘에 또 이메일이 해킹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네. 보안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서 뭐 텍스트로도 보내고 네. 이메일로도 보내고 또 이제 그 바이어가 송금을 할 때 네.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까지 하고 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이제 레지덴셜 집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네. 계약금이 만약에 내가 30만 원 집을 샀는데 계약금을 3,000불을 이제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송금을 직접 에스크로 변호사 에스크로 어카운트로 해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네네. 네. 근데 그 전에요. 네. 전 돈이 중요하니까 네. 계약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은 이제 30만 불일 경우, 네. 30만 불 집을 살 경우에는 네. 보통 이제 1% 정도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00불 정도. 뭐 훨씬 더 큰 상가 건물을 살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계약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니스트만이라 표현을 하잖아요. 어니스트머니. 네, 그거는 이제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뭐 실질적으로 100불을 걸고 해도 돼요. 네. 그래요? 네, 셀러와 바이어가 약속이다. 쌍방 간에 어그리를 하면, 동의를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네. 이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통상적으로 네. 내가 살려는 부동산 금액의 한 1% 정도의 네.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래서 30만 불일 경우에는 내가 3,000불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송금을 하려면 네. 그냥 돈 보내면 되는 건가요? 예, 아주 간단해요. 네. 네, 송금하시면 돼요. 예. 아, 간단하네요. 간단해요. 네. 간단한데 한국에 외국한 거래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송금을 하실 때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아,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 네, 작성을 하셔가지고 예. 아주 간단하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 아, 그건 지금 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나 보죠? 예, 그럼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계시는 고객님께서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 은행에서 이제 그러한 신고서를 이제 주면은 작성을 해서 보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송금을 할 때에는 네. 집이 클로징 될 때까지 두 번의 절차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 계약이 체결됐을 때, 네. 계약금을 보냈을 때 계약금. 송금 한 번. 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클로징 다 된다. 예, 클로징 때, 네. 클로징 전에 또 송금을 한번 잔금을 치른다 그러죠. 잔금. 한국말로는. 아, 잔금. 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남은 금액 보내야 되는 마지막 금액을 이제 보냈을 때 네. 한번 또 신고를 하셔야 되죠. 아, 그때 또 신고하고. 네, 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라는 걸 그러니까 두 번을 써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송금을 두 번을 하니까 네. 두 번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네. 자, 여기서 네. 제가 알려드리면은요, 네. 그 마지막 잔금을 치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잔금 예. 치른 날짜. 네,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서는 네.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날, 마지막 송금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해서 네. 3개월 이내로만 신고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게, 근데 보통 이렇게 큰 돈을 보낼 때는 네. 처음에 계약금이야 뭐 몇천 불이면 문제 네. 안 될 텐데 나중에 잔금 치를 때는 뭐 네. 몇십만 불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네. 큰 돈을 보낼 때는 은행에서 못 보내게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2006년도 이후로 해외 투자 자유화가 되면서 지금은 그 금액 한도가 이제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굉장히 간단하게 보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신고서 플러스, 네. 예,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집 계약서와 네. 예, 그 다음에 집 감정서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은행 쪽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송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그 송금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도 다 송금을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듀 딜리전스 기간 안에 네, 집을 실사를 해야 해서.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그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걸 다 조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홈 인스펙션이죠. 그렇죠. 예, 집을 인스펙션을 하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인스펙터 그 라이센스 있는 인스펙터를 고용을 하셔야죠. 그럼요. 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얼마나 들어갑니까 비용이? 비용은 이제 집의 가격에 따라서, 크기에 네.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지하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몇 년생 집이냐, 그리고 뭐 세프티 탱크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또 스퀘어 피트가 중요하죠. 네. 예, 그 환산이 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가장 낮은 금액으로서는 뭐 350불부터 또 많게는 뭐 1000불이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가격선인데요. 네. 그게 이제 홈 인스펙션 하는 가장 베이스 이제 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 이 집은 참 좋은데 집이 너무 오래됐다. 네. 그래서 나는 좀 가서 보니까 세프티 탱크가 있더라. 아, 셉탱크는 정화조를 셉탱크라고 그러죠. 네, 네, 혹시 맞아요. 헷갈리실까봐. 네. 그래서 나는 꼭 그 세프티 탱크 인스펙션을 별도로 또 하고 싶다. 그러면 네. 또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죠. 비싸지 않나요? 셉탱크?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네. 이제 충분히 이제 감안하실 수가 있는 건데 네. 비싸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제 해야 될 거는 아예 사전에 그 실사 시간에 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게 좋다고 그렇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스펙션을 한 후에 네. 이제 그 서리파이드 인스펙터한테
그 인스펙션 리포트를 받게 돼요, 바이어가.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딱 읽어보시면 네. 거기에서 어떤 게 이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그렇죠. 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이저 프로블럼 경우에는 아, 문제가 좀 큰 경우. 예, 큰 경우. 네. 예, 큰 경우에는 그거를 우리가 셀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고쳐달라고 해야죠. 고쳐달라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메이저 프로블럼은 어떤 거를 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셀러한테 문의를 할 수가 있나요? 하고 이제 또 고객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어떤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요구는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런데 네. 예, 대강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 메이저하게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리킹 문제, 예, 새는 거. 새는 거, 네. 물이 샌다든지, 네, 네. 물이 고여 있다든지, 큰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뭐 루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플러밍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고, 네네. 또 수어 라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structurally 이제 구조상으로 네. 이 집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금이 많이 없는지, 가 있다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히터, 네. 에어 컨디션, 뭐 워터 히터, 뭐 일렉트릭, 뭐 그런 것들 이제 위주로 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꼭 이거를 나는 꼭 셀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바이어는 네. 그 실사 기간 동안에 네. 이제 셀러한테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나는 이 집을 사겠지만 네. 단 조건은 셀러가 이 문제, 뭐 플러밍 문제면 플러밍 문제를 고쳐주는 조건이면 나는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 네. 만약에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셀러가 나는 못 고쳐주겠다고 한다면 네. 이제 계약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터미네이션이 되고 계약금은 바이어가 돌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듀 딜리전스 기간이 안 기간 끝났으니까. 안에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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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쌍방 간에 잘 합의가 돼서 셀러가 고쳐주기로 했고 네. 바이어도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진행을 하기로 해서 실사 시간이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제 바이어가 이 집을 내가 살 수 없다고 이제 셀러한테 통보를 할 때는 그 계약금은 셀러한테 돌려가게 되고 바이어는 그 계약금을 그대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니스트 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하나의 알겠습니다. 쌍방 간의 약속인 거죠. 네. 예. 이 듀 딜리전스 데이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 안에 모든 결심을 다 확실하게 해야 확실하게 되는 하셔야 되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인스펙션을 하고 또 인스펙션한 결과에서 또 third party가 네. 이제 또 필요해서 이거를 이제 그 문의하러 가거나 해서 실질적인 실사 기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7일에서 10일 정도로 잡고 가는데 네. 그 기간이 이제 초과할 것 같아요. 바이어 그런 입장에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셀러한테 그러한 설명을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 모든 건 다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럼요. 거군요. 네, 쌍방 간의 협의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한국에 계시는 이제 우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해서 계약금이 송금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계약금에 대해서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은 모든 거는 그 기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걸은 계약금은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망이 계약서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클로징 전까지 어떤 조건부 기간이 끝나지 않는 이상에는 네. 그 계약금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잘 들으셨죠? 네. 네, 다 보호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바이어하고 셀러하고 다 원활하게 합의가 잘 됐다. 네. 그래서 그럼 잔금 치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 자금으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현찰로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죠. 네네. 송금으로 이제 끝나면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융자를 받아서 이제 융자. 집을 사고 싶다 하는 이제 바이어가 있으시잖아요. 한국에 네. 있는 한국 분인데 미국에 사면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네. 그 융자를 우리가 외국인 융자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인 융자. 가능합니다. 아주 쉽게 가능하죠. 쉬워요, 그것도? 엄청 쉽죠. 1억이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네. 사실 미국 조지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1억이 안 되는 돈.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특히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였고 네.